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과 운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남택수,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택수, 압구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역술가이자 투자자이다. 칼럼리스트이자 부동산 강사이다. 일명 황금 후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천장이 없다고 할 만큼 끝없이 잘 됩니다. 높이도 없고 폭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됩니다. 운에는 총량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인생에서 운의 총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을 쓸 수 있는 좋은 구간, 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운에서 가장 좋은 구간을 파악하고 그 구간에 내 인생 최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나보다 노력을 안 하던 사람이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좀 허무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분들은 좋은 운을 쓸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좋은 구간에 최대치의 노력을 투입해서 성공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한 셈입니다. 좋은 운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성공과 부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분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부를 쌓아서 큰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특정 구간에 큰 수익을 올려서 한꺼번에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요? 맞습니다.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구간에 한 일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고 그것을 기반으로 빠르게 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감히 여러분 운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 크기는 모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총알의 개수는 다행히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것이죠. 그 총알을 언제 어떻게 쏴서 백발백중 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똑같은 개수의 총알로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시점을 기다리고 그 순간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발사해야 되겠죠? 운이 좋은 구간에 있을 때는 단 한 발의 총알밖에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운이 좋은 구간은 여러 번 주어집니다. 기회는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결과가 있을 뿐이죠. 운이 좋지 않을 때는 혹자의 말로 전 우주가 나를 방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풀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죠. 저는 손님들에게 달이 바뀌는 절기까지 혹은 3개월 이상 참아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지 말고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일이 안 풀린다면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스위치를 바꿔보세요. 동적 모드에서 정적 모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겨울잠을 잔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새롭게 일을 벌리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이 풀리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감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정적인 모드로 들어가서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음에 찾아올 기운의 구간에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풀 죽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운의 파도가 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멈추면 꼬여있던 일도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됩니다. 운의 방향이 바뀔 때는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운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갈 때와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 반대의 사건을 만납니다. 비유하자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만나 차에서 덜컹하고 소리가 나는 시기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작은 트러블이 먼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모처럼 외출을 하려는데 누가 내 차 앞에 차를 대놔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운이 좀 트이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전화도 빨리 받고 달려와서 금방 차를 빼줍니다. 운이 좋아지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시작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상황일까요?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에게 나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대의 제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상대의 운이 나의 것보다 좋다면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아낌없이 활용되겠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제안 대부분은 인생을 상승시키는 기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동업 제안도 이런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운이 온다고 하면 대박이 터지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대박이 터질 리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좋은 성적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받는 것이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준비와 노력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운의 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운에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하든 이상하게 고요함을 느낍니다. 마치 눈 내리는 겨울밤 같은 느낌이랄까요? 설날 아침
차 하나 없는 조용한 도로 같은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 그러한 풍경 속에 저만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마치 뜨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한 듯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일을 추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듯 기운이 좋은데 누가 감히 공격을 할까요? 나는 왕처럼 선택을 합니다. 개운이라고 하면 다들 너무 크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다이어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깝고 현실적인 개운은 다이어트입니다. 살을 빼는 것은 실제로 개운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외모가 바뀌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외부 활동량이 늘어나고 인맥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정보량이 늘어나고 투자와 성공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물론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만 개운의 입구가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현재 자기 몸무게의 5%를 뺀 상태로 유지만 잘 해도 개운에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운이 좋은 사람은 굳이 무언가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뭘 좀 더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편 운이 좋지만 초년부터 유학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혼자 살아야 했거나 형, 동생들과 연년생이라 싸움과 경쟁으로 살아온 분들은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낌새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저 서두를 던집니다. 그러면 저는 2022년 2월이나 6월부터 시작하시죠. 이런 식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감이 참 좋은데요. 그 이유는 운이 좋은 구간을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운이 좋은 구간에 최대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선택을 다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바로 그 구간을 알기 위해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운을 최대한 써서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 써서 개 준다는 속담 아시죠? 자기에게 주어진 운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게 됩니다. 운이 변할 때는 주위 사람도 같이 바뀝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던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계가 좀 시들해졌을 때예요. 당시에 큰 사건이 터져서 멘붕 상태였는데요. 도움을 기대했던 A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손님으로 오신 C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원스톱으로 전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A의 인연은 뭐였을까요? 진짜 귀인은 C였을까요? 이후에 C와 엄청 돈독하게 지낸 것도 아닙니다. 가끔 안부나 묻는 사이일 뿐이죠.
저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제 지인 중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주는 촘촘한 파장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 힘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내보내는 파장이 비슷할 때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요? 지인보다 더 가깝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파장이 맞지 않을 때는 믿고 있었던 사람과 쌩 하고 멀어지겠죠? 나를 도와준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됩니다. 나도 운의 흐름에 따라 누군가에게 그때그때 귀인이 되겠죠. 귀인이란 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이 서로를 돌봐주게 하는 기운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때가 내 운이 변하는 시점입니다. 운의 흐름이 달라질 때는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귀인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 되어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도 하고 의식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운들과 이합 집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연이 될 사람에게 어필할 나의 상태이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인연을 만나려면 그 수준에 걸맞는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실상 귀인은 더 큰 도움을 줄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황과 자격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된 빈손이라면 손을 내밀어 도와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귀인도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다며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은근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안 그래도 일이 안 돼서 힘든데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이죠. 궁합이 맞지 않는데 그동안 아주 잘 만든다고 착각하고 지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운세를 봐주면서 살아온 제가 적극적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진짜 인연은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체크가 됩니다. 상대가 하는 말만 들어봐도 알게 됩니다. 제가 운이 안 좋을 때 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지하며 믿었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상담할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냐고요. 그럴 때 저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어떤 인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 두지 마세요. 당장은 허전하겠지만 빈자리를 채워줄
또 다른 인연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인연은 그렇게 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나가고 들어오는 인연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사랑과 우정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을요. 숱한 이별을 거친 뒤에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에게 집중해보세요. 안 맞는 인연은 놓아버리세요. 심지어 저도 궁합이 맞는 손님이 있고 안 맞는 손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와 잘 맞는 인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라도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굳이 힘든 인연을 곁에 두고 속 썩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인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3년에서 7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곁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눈여겨보세요. 일단 내가 힘들게 지낼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부터 멀리하세요. 부모든 형제 자매든 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멀리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과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너지를 내는 인연은 당신의 가치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 끝이 보이는 인연과 다가오는 인연을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귀인이 아닌 협력자로 개념을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크몽이나 숨고에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귀인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생각도 없이 일방적인 도움만을 바란다면 그런 거저 먹겠다는 심사로는 귀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정의하는 귀인이란 단어의 숨은 뜻을 말해보겠습니다.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더군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베푼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무언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없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주는 것보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마케팅을 위한 봉사도 있더군요. 말이 봉사지 결국은 서로 얻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동반자, 협력자라는 개념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상대도 거기에 맞춰 제공할 것들이 있을 때 동반자, 협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쳐본 사람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고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확립되면 경험치가 훨씬 달라지겠죠? 사람은 맞고 안 맞고로 정해지지만 좋은 운에서 진행되는 계획과 경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가 맞습니다. 여러 부침을 겪으며 하나하나 해결해온 사람이 제대로 운이 맞으면 크게 터집니다.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이죠. 그만한 그릇을 빚어왔으니 큰 부를 이뤄서 잘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점을 보러 온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싹수도 보이고 그릇의 크기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하면 일단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조언 대로 해서 잘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권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안 되면 어쩌죠? 이렇게 따지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삶의 진리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만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들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을 치킨을 먹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인생 초반에 싫어하는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면 이제 좋아하는 다리랑 날개를 먹을 구간이 옵니다. 퍽퍽한 것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인생 초반에 좋아하는 다리랑 날개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퍽퍽한 가슴살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운이 상승세면 다음 구간에서는 하강세로 이어지고 아니면 그 반대로 하강세가 먼저 오고 다음에 상승세가 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나의 운이 어느 구간에 있든 그때그때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는 것이죠. 넓게 보면 상승세에서 하강세로 가는 것보다는 하강세에서 상승세로 가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운이 나빴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분들이 훨씬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처음에 운이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진 분들은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이 큽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운이 좋을 때는 기회가 닿는 대로 무엇이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반년 정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 혹은 잘 되는 게 뭔지 나올 것입니다. 즉, 돈이 잘 벌릴 아이템들이 보이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이때 확실하게 집중하면 더 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는 개인적인 운이 회사에서의 운을 초과하게 됩니다. 운이 남아도는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죠. 그때 자신의 운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출근길에 버스와 전철을 한 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갈아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위해 운을 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회의 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운이 상승세일 때는 가능성의 타이밍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 구간에서는 투자, 자영업, 연애 이 네 가지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남아도는 운을 최대한 자신의 돈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잡이나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자영업자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운이 상승세에 있으므로 대부분 플러스 수익이 납니다. 운이 남아도는 구간에 진입한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노력이 빛을 보는, 말 그대로 인생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닿는 대로 부딪혀 보세요. 혹시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되는 것이 나올 때까지요. 몇 번 부딪혀서 해보면 이건 계속해도 된다는 사인이 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구간에서는 그래도 나는 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업은 그냥 구상만 하세요. 투자도 공부만 하십시오. 직장도 바꿀 생각 말고 계속 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안 되는 구간에서는 준비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운이 좋은 날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중에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구간에서 뭔가를 할 때 예전에 안 좋았던 선택지들을 빼놓고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계속 운이 나쁘기만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너무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때에 들었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두 행복해 보이고 나만 기분이 별로라고요? 꼴 보기 싫었던 상사가 오히려 승진해서 잘 나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괴로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페이스를 조절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더 신경을 쓰세요. 이러한 휴식기도 멀리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직장을 옮기거나 아예 업종을 갈아타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안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운이 하강세에 있을 때는 어떤 변화를 주어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절이 바뀔 때까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진 마세요. 분명히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니까 무작정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막연하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체념과 받아들임입니다. 언제나 최대치의 노력을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운의 흐름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운으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1. 트라우마가 생긴다, 쌓아둔다. 2. 운이 좋아지면서 트라우마 상태를 해결한다. 3. 더 큰 삶의 목표와 희망을 설정한다. 4. 성취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 트라우마가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언젠가 해결될 나를 위해 지금 무언가를 얕게라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트라우마를 잊고 더 큰 삶의 목표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써놓는 것에 그친다면 트라우마 역시 그대로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내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더라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는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되다가 오늘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말고 내일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트라우마와 싸우는 것,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 역시 매일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게 트라우마가 한 40개쯤 있는데 10개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남은 30개도 꾸준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팍 상했다면 저 사람이 지금 내 트라우마를 건드렸구나. 내 안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특히 휴훈의 구간에서는 트라우마가 자주 튀어나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상승의 운의 흐름에 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표출하면 하락하는 운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실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마음은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우리가 매일 긴장하며 사는 것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뇌의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니까요. 책임지는 삶을 회피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운이 나쁜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서 회사가 잘 됐다. 사장은 매일 놀고 있다. 이분들은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책임지는 행동은 실제로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운이 나쁜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는 리더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극한의 운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운이 바뀌었다고 할 때 그 운은 우리가 예상한 영역을 정확하게 피해서 들어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흐름은 안정이지 레벨업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바로 운이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서 불안감이 높아지는데요. 이 불안을 이겨내야 새로운 운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유형의 사람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도 상황을 빨리 정리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황이 해결된 뒤에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만족한 채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유형이 바로
레벨업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과 함께 삶의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새로운 인생 트랙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죠. 마음 자세는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도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더 나은 인생을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 운의 새로운 흐름이 왔을 때 올라탈 타이밍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레벨업에 성공합니다. 사주가 비슷한 사람이 삶의 위치가 다른 건 왜일까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따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도전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위기에 떠밀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느니 위기 속의 숨은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약하고 싶다면 위기에 맞서세요. 인생을 레벨업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과 운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남택수,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택수, 압구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역술가이자 투자자이다. 칼럼리스트이자 부동산 강사이다. 일명 황금 후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천장이 없다고 할 만큼 끝없이 잘 됩니다. 높이도 없고 폭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됩니다. 운에는 총량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인생에서 운의 총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을 쓸 수 있는 좋은 구간, 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운에서 가장 좋은 구간을 파악하고 그 구간에 내 인생 최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나보다 노력을 안 하던 사람이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좀 허무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분들은 좋은 운을 쓸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좋은 구간에 최대치의 노력을 투입해서 성공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한 셈입니다. 좋은 운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성공과 부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분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부를 쌓아서 큰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특정 구간에 큰 수익을 올려서 한꺼번에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요? 맞습니다.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구간에 한 일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고
그것을 기반으로 빠르게 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감히 여러분 운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 크기는 모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총알의 개수는 다행히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것이죠. 그 총알을 언제 어떻게 쏴서 백발백중 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똑같은 개수의 총알로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시점을 기다리고 그 순간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발사해야 되겠죠? 운이 좋은 구간에 있을 때는 단 한 발의 총알밖에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운이 좋은 구간은 여러 번 주어집니다. 기회는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결과가 있을 뿐이죠. 운이 좋지 않을 때란 혹자의 말로 전 우주가 나를 방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풀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죠. 저는 손님들에게 달이 바뀌는 절기까지 혹은 3개월 이상 참아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지 말고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일이 안 풀린다면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스위치를 바꿔보세요. 동적 모드에서 정적 모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겨울잠을 잔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새롭게 일을 벌리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이 풀리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감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정적인 모드로 들어가서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음에 찾아올 기운의 구간에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풀 죽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운의 파도가 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멈추면 꼬여있던 일도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됩니다. 운의 방향이 바뀔 때는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운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갈 때와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 반대의 사건을 만납니다. 비유하자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만나 차에서 덜컹하고 소리가 나는 시기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작은 트러블이 먼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모처럼 외출을 하려는데 누가 내 차 앞에 차를 대놔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운이 좀 트이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전화도 빨리 받고 달려와서 금방 차를 빼줍니다. 운이 좋아지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시작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상황일까요?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에게 나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대의 제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상대의 운이 나의 것보다 좋다면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아낌없이 활용되겠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제안 대부분은 인생을 상승시키는 기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동업 제안도 이런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운이 온다고 하면 대박이 터지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대박이 터질 리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좋은 성적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받는 것이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준비와 노력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운의 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운에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하든 이상하게 고요함을 느낍니다. 마치 눈 내리는 겨울밤 같은 느낌이랄까요? 설날 아침, 차 하나 없는 조용한 도로 같은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합니다. 그러한 풍경 속에 저만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마치 뜨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한 듯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일을 추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듯 기운이 좋은데 누가 감히 공격을 할까요? 나는 왕처럼 선택을 합니다. 개운이라고 하면 다들 너무 크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다이어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깝고 현실적인 개운은 다이어트입니다. 살을 빼는 것은 실제로 개운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외모가 바뀌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외부 활동량이 늘어나고 인맥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정보량이 늘어나고 투자와 성공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물론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만 개운의 입구가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현재 자기 몸무게의 5%를 뺀 상태로 유지만 잘 해도 개운에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운이 좋은 사람은 굳이 무언가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뭘 좀 더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편 운이 좋지만 초년부터 유학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혼자 살아야 했거나 형, 동생들과 연년생이라 싸움과 경쟁으로 살아온 분들은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낌새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저 서두를 던집니다. 그러면 저는 2022년 2월이나 6월부터 시작하시죠. 이런 식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감이 참 좋은데요. 그 이유는 운이 좋은 구간을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운이 좋은 구간에 최대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선택을 다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바로 그 구간을 알기 위해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운을 최대한 써서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 써서 개 준다는 속담 아시죠? 자기에게 주어진 운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게 됩니다. 운이 변할 때는 주위 사람도 같이 바뀝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던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계가 좀 시들해졌을 때예요. 당시에 큰 사건이 터져서 멘붕 상태였는데요. 도움을 기대했던 A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손님으로 오신 C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원스톱으로 전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A의 인연은 뭐였을까요? 진짜 귀인은 C였을까요? 이후에 C와 엄청 돈독하게 지낸 것도 아닙니다. 가끔 안부나 묻는 사이일 뿐이죠. 저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제 지인 중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주는 촘촘한 파장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 힘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내보내는 파장이 비슷할 때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요? 지인보다 더 가깝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파장이 맞지 않을 때는 믿고 있었던 사람과 쌩 하고 멀어지겠죠? 나를 도와준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됩니다. 나도 운의 흐름에 따라 누군가에게 그때그때 귀인이 되겠죠. 귀인이란 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이 서로를 돌봐주게 하는 기운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때가 내 운이 변하는 시점입니다. 운의 흐름이 달라질 때는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귀인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 되어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도 하고 의식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운들과 이합 집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연이 될 사람에게 어필할 나의 상태이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인연을 만나려면 그 수준에 걸맞는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실상 귀인은 더 큰 도움을 줄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황과 자격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된 빈손이라면 손을 내밀어 도와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귀인도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다며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은근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안 그래도 일이 안 돼서 힘든데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이죠. 궁합이 맞지 않는데 그동안 아주 잘 만든다고 착각하고 지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운세를 봐주면서 살아온 제가 적극적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진짜 인연은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체크가 됩니다. 상대가 하는 말만 들어봐도 알게 됩니다. 제가 운이 안 좋을 때 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지하며 믿었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상담할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냐고요. 그럴 때 저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어떤 인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 두지 마세요. 당장은 허전하겠지만 빈자리를 채워줄 또 다른 인연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인연은 그렇게 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나가고 들어오는 인연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사랑과 우정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을요. 숱한 이별을 거친 뒤에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에게 집중해보세요. 안 맞는 인연은 놓아버리세요. 심지어 저도 궁합이 맞는 손님이 있고 안 맞는 손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와 잘 맞는 인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라도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굳이 힘든 인연을 곁에 두고 속 썩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인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3년에서 7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곁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눈여겨보세요. 일단 내가 힘들게 지낼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부터 멀리하세요. 부모든 형제 자매든 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멀리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과 함께한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너지를 내는 인연은 당신의 가치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 끝이 보이는 인연과 다가오는 인연을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귀인이 아닌 협력자로 개념을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크몽이나 숨고에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귀인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생각도 없이 일방적인 도움만을 바란다면 그런 거저 먹겠다는 심사로는 귀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정의하는 귀인이란 단어의 숨은 뜻을 말해보겠습니다.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더군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베푼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무언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없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주는 것보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마케팅을 위한 봉사도 있더군요. 말이 봉사지 결국은 서로 얻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동반자, 협력자라는 개념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상대도 거기에 맞춰 제공할 것들이 있을 때 동반자, 협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쳐본 사람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고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확립되면 경험치가 훨씬 달라지겠죠? 사람은 맞고 안 맞고로 정해지지만 좋은 운에서 진행되는 계획과 경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가 맞습니다. 여러 부침을 겪으며 하나하나 해결해온 사람이 제대로 운이 맞으면 크게 터집니다.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이죠. 그만한 그릇을 빚어왔으니 큰 부를 이뤄서 잘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점을 보러 온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싹수도 보이고 그릇의 크기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하면 일단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조언 대로 해서 잘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권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안 되면 어쩌죠? 이렇게 따지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삶의 진리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만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들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을 치킨을 먹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인생 초반에 싫어하는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면 이제 좋아하는 다리랑 날개를 먹을 구간이 옵니다. 퍽퍽한 것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인생 초반에 좋아하는 다리랑 날개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퍽퍽한 가슴살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운이 상승세면 다음 구간에서는 하강세로 이어지고 아니면 그 반대로 하강세가 먼저 오고 다음에 상승세가 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나의 운이 어느 구간에 있든 그때그때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는 것이죠. 넓게 보면
상승세에서 하강세로 가는 것보다는 하강세에서 상승세로 가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운이 나빴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분들이 훨씬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처음에 운이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진 분들은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이 큽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운이 좋을 때는 기회가 닿는 대로 무엇이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반년 정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 혹은 잘 되는 게 뭔지 나올 것입니다. 즉, 돈이 잘 벌릴 아이템들이 보이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이때 확실하게 집중하면 더 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는 개인적인 운이 회사에서의 운을 초과하게 됩니다. 운이 남아도는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죠. 그때 자신의 운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출근길에 버스와 전철을 한 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갈아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위해 운을 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회의 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운이 상승세일 때는 가능성의 타이밍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 구간에서는 투자, 자영업, 연애 이 네 가지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남아도는 운을 최대한 자신의 돈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잡이나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자영업자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운이 상승세에 있으므로 대부분 플러스 수익이 납니다. 운이 남아도는 구간에 진입한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노력이 빛을 보는 말 그대로 인생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닿는 대로 부딪혀 보세요. 혹시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되는 것이 나올 때까지요. 몇 번 부딪혀서 해보면 이건 계속해도 된다는 사인이 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구간에서는 그래도 나는 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업은 그냥 구상만 하세요. 투자도 공부만 하십시오. 직장도 바꿀 생각 말고 계속 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안 되는 구간에서는 준비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운이 좋은 날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중에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구간에서 뭔가를 할 때 예전에 안 좋았던 선택지들을 빼놓고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계속 운이 나쁘기만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너무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때에 들었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두 행복해 보이고 나만 기분이 별로라고요? 꼴 보기 싫었던 상사가 오히려 승진해서 잘 나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괴로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페이스를 조절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더 신경을 쓰세요. 이러한 휴식기도 멀리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직장을 옮기거나 아예 업종을 갈아타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안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운이 하강세에 있을 때는 어떤 변화를 주어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절이 바뀔 때까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진 마세요. 분명히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니까 무작정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막연하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체념과 받아들임입니다. 언제나 최대치의 노력을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운의 흐름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운으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1. 트라우마가 생긴다, 쌓아둔다. 2. 운이 좋아지면서 트라우마 상태를 해결한다. 3. 더 큰 삶의 목표와 희망을 설정한다. 4. 성취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 트라우마가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언젠가 해결될 나를 위해 지금 무언가를 얕게라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트라우마를 잊고 더 큰 삶의 목표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써놓는 것에 그친다면 트라우마 역시 그대로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내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더라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는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되다가 오늘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말고 내일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트라우마와 싸우는 것,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 역시 매일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게 트라우마가 한 40개쯤 있는데 10개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남은 30개도 꾸준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팍 상했다면 저 사람이 지금 내 트라우마를 건드렸구나. 내 안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특히 휴운의 구간에서는 트라우마가 자주 튀어나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상승의 운의 흐름에 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표출하면 하락하는 운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실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마음은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우리가 매일 긴장하며 사는 것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뇌의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니까요. 책임지는 삶을 회피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운이 나쁜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서 회사가 잘 됐다. 사장은 매일 놀고 있다. 이분들은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책임지는 행동은 실제로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운이 나쁜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는 리더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극한의 운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운이 바뀌었다고 할 때 그 운은 우리가 예상한 영역을 정확하게 피해서 들어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흐름은 안정이지 레벨업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바로 운이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서 불안감이 높아지는데요. 이 불안을 이겨내야 새로운 운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유형의 사람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도 상황을 빨리 정리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황이 해결된 뒤에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만족한 채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유형이 바로 레벨업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과 함께 삶의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새로운 인생 트랙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죠. 마음 자세는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도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더 나은 인생을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 운의 새로운 흐름이 왔을 때 올라탈 타이밍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레벨업에 성공합니다. 사주가 비슷한 사람이 삶의 위치가 다른 건 왜일까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따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도전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위기에 떠밀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느니 위기 속의 숨은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약하고 싶다면 위기에 맞서세요. 인생을 레벨업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